안녕하십니까. 신의 손 정훈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성형 다 물어봐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뭔가요? 저희 2월달에 성형 부작용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아직 답을 못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네요. 꽃기용룡님.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보형물의 어떤 위치의 이상, 그리고 염증, 코끝 높이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어떤 코수술 부작용입니다. 보형물의 위치 변동은 일단 보형물이 잘 위치될 수 있게 코의 어떤 편평도를 만들어줘서 보형물을 위치시키면은 이런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어떤 염증인은 최대한 무균적인 환경에서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코끝 높이의 변화는 얼마나 튼튼하게 코의 끝에 기둥을 만들어서 수술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낌 있게님. 네, 부형구축은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에서 흔하게 발생됩니다. 보통 작게는 이제 코 수술할 때 실리콘을 넣는 경우 생길 수가 있고요. 크게는 가슴 보형물을 넣어서 이제 시술하는 경우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보형구축은 실리콘이 우리 몸과 반응해서 실리콘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 캡슐이 두꺼워지고 질겨지고 또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있어서는 비교적 천천히 나타나지만 가슴 수술에 있어서는 보통 3, 4개월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리고 FN 후호사님. 네, 안면 윤곽수로 처짐 증상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뼈의 볼륨을 줄였을 때 바깥에 있는 살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처지는 걸 걱정하시는데요. 보통 경험상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 또 피부 여유가 많이 남지 않는 경우는 안면 윤곽을 통해서 뼈를 줄여주면 줄어든 위치로 조직들이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짐 증상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면 윤곽 수술 전부터 처짐 증상이 보였던 분들은 당연히 수술 후에 그 처짐 증상이 조금 강조될 수는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처짐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이제 안면 윤곽 수술과 거상술을 병행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블리블리님. 네, 2달째인데 양쪽 눈 차이 때문에 질문 주셨는데요. 2달이면은 사실은 큰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아직 잔붓기는 좀 남아있고 또 눈의 어떤 특성상 눈을 뜰 때와 감을 때 당겨지는 조직의 힘이라든지 뭉쳐지는 증상이 아직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일단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적어도 앞으로 한 2달이나 3달 더 기다리셔서 조직들이 부드러워지고 자리를 더 잡았을 때 만약 그때까지도 이런 짝짝이, 비대칭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또띠만님. 안면 윤곽술 후에 처짐 증상과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턱밑살은 특히 대부분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살이 찌면은 항상 튀어나온 부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볼륨이 물론 빠지지만 이 볼륨이 남는 공간에서 밑으로 살이 하수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방을 뽑아내는 어떤 시술 자체가 피부 밑에 조직들을 이제 탄력을 이렇게 만드는, 살짝 어떤 섬유질을 만들어내서 탄력이 생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없던 공간이 수축되면서 살들이 달라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이제 쑥 밑으로 흘러내릴까 걱정하시는 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신 아이디인데
812님. 눈꼬리가 처져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거상술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마 거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안면부 거상을 통해서 눈 주변부 살을 올려줘도 도움이 되는데, 국소적으로 눈썹 밑 절개 거상에 의해서 눈썹 밑에 눈썹 라인에 따라서 피부를 소량 잘라줘서 국소적으로 효과를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굳이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눈꼬리 부분에 어떤 거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리도리다님. 네, 뒤트임이 대표적으로 재발을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트임을 할 때 고정법을 씁니다. 눈 뒤트임을 원하는 방향으로 녹지 않는 튼튼한 실을 사용해서 제일 단단한 골막 부분의 조직에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이것은 웬만해서는 이제 원래 위치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재발을 막는데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풀리는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흉터 부분은 보통은 뒤트임 부분은 눈의 어떤 바깥 쌍꺼풀이라든지 또는 눈썹의 아래쪽 그늘에 가려서 잘 노출이 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개선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하시지 않을 정도로 남게 되고요. 다만 뒤트임 할 때 이제 피판술을 사용해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결막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면서 노출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모양이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판술을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고정법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주면 오히려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합병증을 가지고 계시면 오시면 저희들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렬돌님. 네, 안면윤곽 수술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악 수술은 신체적인 안면의 어떤 축을 돌리는 수술인데요. 직접적으로 교합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어떤 신경 손상도 분명히 이제 이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부작용들은 이제 수술을 잘 받게 되면 피할 수 있는 부작용이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고 충분히 이런 합병증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질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궁금증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